왜 일을 많이 할수록 더 지치고 당신의 작은 가게는 엄청난 임대료를 내는데 대기업 체인점은 왕처럼 우대받으며 열정 넘치던 스타트업 세대가 결국 조용히 좌절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노동이고 다른 쪽은 전략적 사고입니다. 한쪽은 기존의 틀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쪽은 자신만의 틀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일찍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영원히 다른 사람의 꿈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한 졸의 위치에서 벗어나 판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팟캐스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재정적 자유라는 세상의 가면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대중이 결코 보지 못하는 길을 제시할 곳에서 내면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의 차이점. 그리고 왜 우리 대부분은 잘못된 보드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멀리 보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고 돈이라는 게임에서 자신을 올바른 역할에 배치하는 방법을 아는 사고방식. 낮은 계층에서 벗어나 한때 아무것도 없었고 실패했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던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제대로 했을까요? 답은 그들이 불나방처럼 돈을 쫓는 것을 멈추고 돈이 자신에게로 흘러오게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팟캐스트에서 제가 공유할 모든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준다면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고 전 세계 스타트업 업계의 최고 아이콘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범주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행위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사고방식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생존의 필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며 부자가 되는 것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노동이고 시간을 팔아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투자이고 돈이 돈을 낳는 자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을 먹고 살게 할 수 있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생계를 위해 노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장의 야간 근무자부터 지식인 엔지니어, 교사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뒤처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버는 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일 가치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당신은 거대 금융재벌들이 대규모 투자 채널을 장악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시스템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 점차 잠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매일 탈출구가 없는 그 쳇바퀴 속에서 일하는 걸까요?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돈을 버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당신에게 좋은 직원이 되는 법을 가르치지, 기업을 소유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는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권장하지만 자산을 만들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고 고층 건물과 고급 차를 사고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에 조용히 투자하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농부가 여유 자금을 땅에 투자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기계에 투자하는 방법을 안다면 매일 허리를 굽혀 급여와 빚을 갚고 현금 흐름을 걱정하는 기업주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10,000인 엔지니어라도 저축, 투자, 재정 관리를 할 줄 모른다면 여전히 월급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쟁 환경에서 생존율은 이미 낮습니다. 발전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의 기술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보드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식 밖에는 다른 사람들의 계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찍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은 생존과 발전 철학의 결합입니다. 즉시 사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자산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코로나19 위기 동안 해고되거나 파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을 저점에 매수하여 2년 만에 2배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보고 활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서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즉 자산이 스스로 번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지식, 관계, 개인 브랜드, 기업의 주식, 토지, 심지어 시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게임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자산을 재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면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봅시다. 일론 머스크는 돈을 한 푼도 아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막대한 가치를 지닌 회사들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고용되어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고 기업을 인수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함으로써 돈을 벌었습니다. 파이낸셜 프리덤의 저자인 사바티의 부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현명한 투자 전략과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불과 몇 년 만에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올바른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당신이 잘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미국인들이 해왔듯이 주식시장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오늘날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콜처럼 소셜미디어에서 돈을 벌기로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창출하는 형태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을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 돈을 전부 써버려서는 안 됩니다. 투자하기 위해 수입의 최소 30%를 저축해야 합니다. 둘째, 능동적인 수입을 수동적인 수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세요. 셋째, 레버리지를 이해하고 사용하세요. 재정적 레버리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자산을 빠르게 늘리세요. 넷째,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당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돈을 쏟아붓지 마세요. 다섯째, 올바른 경기장을 선택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올바른 분야에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수입 상한이 너무 낮은 직업으로 부자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은 당신에게서 돈을 가져가지 않고 당신이 그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에 소비할 때 당신이 스스로 내놓는 돈을 가져갑니다. 매번 소비할 때마다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면 아마도 게임의 다른 편에 서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일 것입니다. 모든 규칙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당신이 삶을 바꾸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규칙을 이해하고 규칙에 적응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만의 규칙을 다시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않지만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은 당신이 결코 가난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하든 항상 내가 올바른 게임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젊은 스타트업들은 가게를 열고 제품이 있으면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경기장이 이미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상가를 임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미리 판이 짜여진 게임이라는 것을 압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자라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종종 쇼핑몰 소유주에게 처음부터 초대되어 군중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당연히 장기 계약, 특혜 임대료, 홍보 지원, 좋은 위치를 누립니다. 그 후 고객 유치 효과가 형성되면 소규모 브랜드들은 두세 배 더 높은 가격과 매출,
운영 약속부터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까다로운 요구사항과 함께 초대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태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반면 게임의 규칙은 그들이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업용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장에서 일반적인 원리가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만들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항상 현금 흐름이 자신에게로 흘러오도록 이익을 설계할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제품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프라, 플랫폼 규제, 법적 틀을 통제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모든 소규모 플레이어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은 플랫폼 경제 모델의 표현으로 강자가 더 이상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생산하도록 하는 도구를 소유하는 곳입니다. 아마존은 모든 것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플랫폼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창출한 모든 가치에 대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조작된 이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금을 캐지 못한다면 곡괭이를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똑한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파이를 놓고 싸우는 대신 파이를 먹는 사람들에게 봉사합니다. 고전적인 예로는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1853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캐러 가지 않고 금을 캐는 사람들에게 튼튼한 바지를 팔았고 나중에 리바이스라는 이름의 패션 제국을 세웠습니다. 더 최근의 예로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보세요. 그들은 직접 콘텐츠를 만들지 않고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 무료로 콘텐츠를 만들도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쇼핑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예시입니다. 거대 기업들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때 그들은 직접 하지 않고 전문가를 고용하여 솔루션을 제공받습니다. 당신은 당장 게임의 주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틈새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타벅스와 경쟁할 수 없다면 고객들이 소음을 피할 수 있는 명상 스타일의 차 전문점을 가장 먼저 여세요. 패스트 패션 브랜드와 경쟁할 수 없다면 노년층이나 장애인 또는 단순하면서도 예쁜 옷을 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전문 브랜드를 만드세요. 넷플릭스를 보세요. 할리우드의 압력을 받았을 때 그들은 공급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과감히 오리지널 영화 제작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전환 사고방식입니다. 불리한 게임 규칙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경기장을 만드세요.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짓밟히는 것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가장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으로 자신만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그는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자동차, 솔라시티, 에너지, 스페이스X, 우주 운송, 스타링크, 인터넷, 보링 컴퍼니, 인프라를 포함한 전체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가 만드는 기술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플랫폼 인프라를 소유하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고 자원을 조절하며 누구에게도 목을 졸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대기업과 자본가들이 게임의 규칙을 조작하는 세상에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만 있습니다. 희생양이 되어 밀려나거나 체스판을 쥐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은 얼마나 버는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창출하는 가치를 누가 누리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라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진정한 부는 당신이 버는 돈의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얼마나 통제하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려면 대중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경제학자처럼 시장 심리를 이해하고 전략가처럼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며 장기 투자자처럼 끈기 있게 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당신은 먹히지 않고 자신만의 체스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돈만 버는 사람과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 지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돈의 흐름을 쫓고 두 번째 사람은 돈의 흐름이 자신에게로 오게 만듭니다.
강자가 항상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더 이상 관성적으로 행동하고 유행에 따라 가게를 열고 소문에 따라 투자하거나 일단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현명함이 중심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에서 올바른 역할을 선택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제 부자에게 봉사해야 하는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언제 자신만의 체스판을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게임의 규칙 전체를 바꿀 충분한 자원이 없다면 먼저 그 규칙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세요. 작은 일에 능숙해지고 시장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준비되지 않은 게임에 맹목적으로 뛰어들지 마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며 불필요한 실패를 통해 배우기 위해 평생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깨닫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나요? 좋아요와 공유를 누르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미래의 팟캐스트 에피소드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나요.